걸? 자, 전반적으로 일주기, 햇빛이 비치는 그 주기, 광 주기를 인식해서 개화되는 것 같더라. 개화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단일은 이제 겉으로 봤었을 때 해가 비치는 명기, 그죠? 우리 낮과 밤의 길이가 있겠잖아. 우리나라는 낮과 밤의 길이가 확실히 다르죠. 네. 봄부터 여름이 될수록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8시까지도 햇빛이 쨍쨍하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입추 지나고 처서 지나니까 이제 뭐 해가 지는 시간은 7시 이 정도로 좀 땡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관찰 안 해봐서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5시만 돼도 해가 금방 져. 이렇게 지금 해가 떠 있는 시간들이 서로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워낙 그 지구가 온난화가 과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못 느끼는 이유가 원래 그 디폴트 값이 거의 최악의 온도여서, 그죠? 여름에도 막 덥고 이렇게 항상 온도차를 크게 겪으니까 겨울하고 여름에, 그지? 그래서 디폴트가 크니까 뭐 지구 온도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다라고 하긴 하던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온도를 떠나서 일주기로 따졌을 때 이렇게 광 주기성에 의해서 식물이 개화가 되는 걸 조절이 됐었습니다. 단위 식물은 그러니까 해 길이가 짧아지면서 개화가 되는 형태의 식물들이요. 누구예요?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인데 어떤 꽃이겠어요? 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개화가 되는 식물들. 벚꽃. 걔는 겨울 지나서 봄에 피지 않나? 낮의 길이가 좀 길어질 때 개화가 되지 않을까, 벚꽃들은? 자, 대표적으로 가을에 피는 꽃들이 있겠죠. 코스모스나 국화들이 이제 단위 식물이 될 것 같고요. 민들레는 아마 항상 필 거예요. 민들레는. 자, 그리고 장일은 반대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개화가 되는 식물들이 있죠. 백일홍. 뭐 벚꽃이나 수선화나, 그지? 뭐 여름에 피는 백일홍이나, 그죠? 또 뭐도 있겠어. 벚꽃. 방금 얘기했어요. 벚꽃이나. 친구 얘기 말 좀 말 좀 들어요. 수선화도 있겠죠. 그래서 수선화나, 그죠? 수선화. 토끼풀, 그죠? 여름에 피는 토끼풀 등등등이 많이 나오고, 국화랑 코스모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근본적으로 이 낮의 길이만 인식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실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봤어. 이 실험을 분석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책으로는 그 실험 분석이 126쪽에 있고요. 하이탑 책으로는 126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프린트에도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볼까. 간단하게 온도랑 그 분석을 다 설명하고, 오늘 여기까지를 다 끝내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진행이 매끄러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단일 식물의 대표적인 누구에게? 국화한테. 국화 단일 식물 이런 실험 해봤어. 네, 여기 명기가 좀 짧고 긴 암기를 제공해주고, 오케이? 반대로 명기가 되게 길고 짧은 암기를 제공해주고, 비금이 암기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 24시간을 나눴었을 때 이렇게. 네, 그랬더니 이 국화라는 식물에게 이렇게 실험했어. 그랬더니 이때의 경우에는 개화가 돼. 그죠? 명기가 짧으니까. 이때의 경우에는 개화가 안 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구분한 게 맞구나. 명기 길이가 짧아지니까 개화가 됐고, 명기 길이가 길어지니까 개화가 안 됐구나. 오케이? 또 추가적으로 누구에게? 장애식물에게도 동시에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본 거야. 장애식물 누구에게? 수선화에게. 돼요? 수선화에게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명기 길이가 짧고 암기 길이가 길 때는 장애식물이니까 개화가 안 되더라고. 너무 명기가 짧으니까. 근데 아래 거와 같이 명기가 길고 암기를 짧게 처리해줬더니 수선화는 개화가 되더라고. 그래, 오케이. 실질적으로 명기와 이 길이 변화를 인식해서 얘네들이 개화가 되고 안 되고를 조절하는구나. 오케이?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명기 길이가 개화의 결정 요인인지 아닌지를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봐야지만 완벽한 실험에 완벽한 어떤 원인의 파악이 돼. 그래서 어떤 파악을 했냐면, 이 단일이든 장애식물이든 똑같이 둘 다에게 동일하게 이 첫 번째 거 실험과 동일한 형태를 줬어. 근데 뭐만 차이를 두었냐면, 여기 그렇지, 중간에 라이트를 주는 것만 했었네. 중간에 라이트를 주는 것만 한번 처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결과값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졌어. 어떻게? 자, 이렇게 명기가 똑같은 개화를 결정해준 결정 요인이다라고 하면 명기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값이 나야 되는데, 단일식물은 개화가 안 돼 버렸대요. 오케이? 장애식물은 오히려, 자, 여기 개화가 안 됐었잖아. 오히려 개화가 돼 버렸어.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것이 개화를 결정지어주는 장일이다, 단일이다 이 조건이 아니고, 단일이니까 개화되고 장일이니까 개화되고, 이런 명기의 길이 변화가
개화를 결정해 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 이 부분, 그죠? 상대적으로 단일일 때 장야, 지속된 긴 야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개화가 된 거야. 근데 국화에게는 지속된 긴 야가 라이트에서 한번 끊겨버리니까 요만큼밖에는 긴 야가 제공이 되지 않아 버려서 개화가 안 된 거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데이터 확실히 나중에 삽질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속된 긴 야 조건, 그지? 이걸 우리는 한 개 암기 시간보다 긴 야, 보다 긴 암기 시간이 제공되어야 개화가 되는 거야. 개화돼. 어떤 식물이? 겉으로 보기에 단일. 그러니까 이 단일 식물이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명칭을 바꿔가지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어. 명기 조건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 넌 단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장야 조건일 때 개화가 잘 되는 식물이구나 라고, 아, 장야면 무조건 개화가 되겠지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말고 126쪽, 여러분 교재도 다 있잖아. 교재 126쪽 펴봐. 126쪽 교재 126쪽. 자, 교재 126쪽에 해당하는 부분 1번하고 2번 답 한번 풀어봅시다. 126쪽 1번, 2번 1번하고 2번 풀어봅시다. 126쪽이요? 1번이에요. 네, 1번이라고 말이 나와있죠. 문제는 봤어요. 답만 보지 마시고. 자, 1번에 1번. 빛의 세기에 대한 식물의 적응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같습니다. 빛의 세기에 대한 식물의 적응. 양엽은 음엽보다 입의 면적이 넓다. 자, 양엽이 어디인데? 꼭대기 있는 입이죠? 네, 셀프로 본인 스스로에게 파라솔을 주면 안 된댔죠. 그늘을 주면 안 된댔어. 절대로 안 된댔어. 그죠?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 1번이죠. 양엽은 입 면적이 좁고 오히려 두껍더라. 그죠? 2번 갈게요. 2번.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를 계절을 앞당겨 꽃을 피우게 하고 싶어라. 그죠? 국화는 어떤 식물? 장일이야, 단일이야? 국화. 단일. 명기가 짧아질 때. 실질적으로 가을에 잘 피는 거니까 명기가 짧아질 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장야 조건을 계속 단일 식물이니까 장야 조건을 한 개 한 개씩보다 장야 조건을 준다거나 단일에 그 한 개 한 개보다 짧은 명기를 주게 되면, 그죠? 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장야 조건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5번, 오후에는, 그죠? 검은 천으로 빛을 차단하여서 장야 조건을 계속 처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그죠? 오후가 언제야? 그 점심 이후부터겠지. 그지? 12시간을 나눴을 때 굉장히 긴 야를 어느 정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밤에도 어두울 거고, 오후에도 어두울 거고, 장야 조건이 지속되니까 대화가 촉진이 되겠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책을 오셔서 124쪽. 자, 프린트도 참고하겠지만 프린트는 문제 위주로 판단할 거라 그 책의 124쪽을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는 광에 의해서 광주기성이랄지 등등등을 했고요. 그죠? 왜요? 오늘 여기 이 단어 오늘 끝낼 거야.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근데 그래프나 자료 분석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일단 두 번째 섹션. 자, 1번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광주기성 이렇게 했고요. 온도에 의한 생물의 적응을 얘기할 거야. 일단 온도에 의해서 동물이 어떻게 적응했느냐, 식물이 어떻게 적응했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식물도 굉장히 온도에 의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을 많이 갖고 있어. 잘 갖고 있어. 왜냐면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 동물은 좀 추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지능이 있으니까, 그죠? 뭐 더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는다거나, 그치? 보온을 스스로 셀프로 할 수가 있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식물은 못 그러잖아. 풀이 뽑아가지고 저기로 숨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은. 그치? 오히려 그래서 식물이 조금 더 과학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식물에 의해서 온도를 적응한 형태들을 상록수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상록수는 항상 푸르는 잎을 갖고 있는 거야. 겨울에도. 소나무 알죠? 소나무 겨울이 돼도 잎 안 떨치고 계속 그 푸르딩딩한 잎을 들고 갖고 있어요. 그죠? 약간 갈비만 된 것 뿐이지, 거기에 막 눈 올 때 소나무 위에 막 눈이 이렇게 쌓여있잖아. 그치? 걔는 잎을 안 떨쳐. 낙엽을 시키지 않아. 오케이? 근데 낙엽을 시키는 잎도 있어요. 낙엽씨. 그래서 낙엽을 시켜서 겨울을 나게 하는 식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 상록수는 어떻게 겨울을 버티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물 여러분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옷 꺼내 입으면 되지만, 그죠? 온대지방이냐,
열대지방이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적도 쪽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그죠? 극지방 굉장히 온도가 낮겠죠. 이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온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적도 쪽에 있던 여우를 그죠? 적도 쪽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 있었던 여우를 뭐 극지방으로 이제 뭐 어디 동물원으로 이제 이송을 시켰어. 거기에 이제 여우 개체수가 적다고 이동을 시켰어. 그럼 하루아침에 에? 극지방에 있는 여우처럼 딱 모습이 바뀔까? 그러진 않지. 그러진 않겠지만 거기 오랜 시간 살아서 생존했던 이 여우들의 모습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뚱뚱해. 극단적으로 좀 뚱뚱하고요. 말단분 적어요. 여러분 이제 겨울에 스키 탈 때, 스키나 이제 뭐 보트 타러 갈 때 어때요? 지금 이제 정훈이가 입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모자 하나 끼고 그대로 이렇게 가진 않죠. 근데 스키장 가보면 엄청 춥잖아요. 로프 타러 갈 때 막 칼바람 맞으면서 가는데 그죠? 귀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엄청 떨어질 것처럼 춥잖아. 꽁꽁 싸매죠, 그죠? 꽁꽁 싸매. 그러니까 꽁꽁 싸매는 것처럼 귀 말단부도 작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단에 노출되어 있는 말단부가 되게 적어요. 극지방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죠? 지방 비축량이 많습니다. 지방 저장량. 왜? 지방이 1g당 더 많은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죠. 그리고 같은 양을 저장하고 있더라도 더 많은 열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야. 또 몸집이 좀 더 커. 오케이? 그래서 극지방 얘네들은 말단부가 훨씬 더 적고요. 말단부. 왜냐하면 말단부는 체내 내 몸의 열의 발산량, 체내 열 발산량이 작아져요. 너무 추우니까 내 몸의 열을 잃으면 안 된다. 듣고 있니? 보이나 듣고 있어? 네, 체내 열 발산량을 낮추게끔 하기 위해서 말단부의 크기는 줄이고요. 크기 감소. 반대로 몸집 지방 저장량은 키우고요. 저장량은 키우고. 됐죠? 오케이. 반대로 어디로 가면? 적도로 가면 적도. 네, 적도 쪽. 좀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몸이 얇실합니다. 그리고 말단부는 기는 커요, 이렇게. 오케이? 몸집이 얇실하고, 그죠? 말단부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우니까, 그죠? 극지방이 아니라 적도지방, 말단부를 키워서 어떻게? 열 발산량을 높인 거죠. 네, 말단부를 키워서, 말단부 크기. 말단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말단부라고 하기도 하고, 열 방출량 또는 열 발산량,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방출량 또는 열 발산량. 열 발산량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말단부의 크기를 키우더라. 그리고 지방을 저장시키면 더워 죽겠어. 더운데, 그죠? 많은 지방을 저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 저장량이 낮아서 몸집 크기도 적습니다. 몸집의 크기도 적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이 벌써 왔네요. 밥 시간이 아직 때문에 밥이 벌써 와서 아주 칼이 욕하요. 자,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 생명과학원에서는 이런 자료 분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그분의 과학적인 어떤 업적이 있겠지. 이걸 막 데이터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죠? 누적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래서 말단부 크기에 대한 법칙을 알아내신 분. 알렌 법칙.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말단부의 크기가 커지더라. 극지방이 아니다. 적도로 가면 갈수록 말단부의 크기가 커지더라. 그죠? 극지방으로 오면 올수록 몸집의 크기가 커지더라. 오케이? 자, 몸집의 크기에 대한 건? 맨델. 아니요. 네 글자요. 몸집의 크기. 우인아, 몸집의 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했을까?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미나, 몸집 크기는 누가 얘기했을까? 베르그만. 네, 베르그만. 고마워, 정훈아, 너만 수업 듣고 있나봐. 태우라. 베르그만 법칙. 책에 나와있거든? 나 딴 거 보고 있지, 송미. 너 핸드폰 보고 있지? tum봐요. 이런 시기 진짜 너 하나만 해. 여기? 자, 베르그만. 어디 있어? 127쪽에 나와있거든? 127쪽에 보니까 베르그만, 여우 나와있고, 베르그만. 그지? 알렌은 안 나와있지만, 알렌은 몸집 크기에 대한 거고, 베르그만이 몸집 크기에 대한 거고, 오른쪽에 나와있다, 알렌이 말단부 크기에 대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 동물들은, 그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냐, 이제 지방을 많이 저장하냐 하는 형태들로 진화했다. 온도에 따라서 적응을 했다. 그죠? 그리고 또 온도에 따라서 나름 적응한, 포유류들 중에, 곰. 겨울잠. 우리 겨울잠 두 종류가 있어요, 겨울잠. 변온 동물이 누구냐? 파충류의 겨울잠하고
포유류의 겨울잠이 좀 다르죠. 얘는 정원동물이고, 그죠? 얘는 변온동물. 그러니까 겨울잠의 형태들이 어떤 형태냐면 이 파충류의 겨울잠은 일시스탑이야. 생명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최소한 온도가 낮았을 때만 기능을 하는 효소들만 작동하는 거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 효소들만 작용을 해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버티는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게 파충류의 겨울잠이야. 오케이? 근데 포유류의 겨울잠은 얘네들은 정온,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포유류들 중에 우리 사람은 그래도 지능이 있어서 막 보일러 튼다거나, 그지? 겨울을 버틴다거나 창문을 닫는다거나 할 수 있지만 곰은 못 끌어줘. 곰이 막 어떻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동굴을 찾아가는 거지. 동굴을 찾아가서 가을에 겁나 연어 같은 거 겁나 뒤지게 많이 퍼먹고, 그죠? 이제 되새김질까지 못하지만 그때 비추해놨던 자신의 에너지 영양들을 바탕으로 최소한 버티는 거야. 밖이 너무 뒤지기 추우니까 어차피 먹잇감도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근근히 버티는 거지.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면 먹이 사냥을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최소한 단식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 그래서 누구의 정원동물의 겨울잠하고 변온동물의 겨울잠은 좀 달라. 오케이? 얘는 그냥 얘 시스템이 있어. 효소가 온도가 낮을 때 작동하는 효소, 온도가 조금 높아졌을 때 작동하는 효소, 이 두 종류의 부류로 효소들 시스템이 나눠져 있어. 변온동물.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효소들만 작동해서 일시정지, 행동만 안 하는 거지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름 버티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근데 얘는 그런 온도가 다른 시스템은 없고. 오케이? 근데 이제 학습된 형태에 의해서 가을이 될 때 많이 퍼먹고 최소한 동굴에 가서 은신, 근거는 피신을 하고 있는 거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자고 있는 거 아니죠? 고시들이 문제구만! 고시들이 문제야. 같은 가들이 문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그래? 아, 진짜.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 프린트로 오세요, 프린트. 프린트로 오시면, 자, 온도에 대한 설명에서, 식물은 173초, 프린트 173. 프린트 173. 방금 동물까지 했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그다음 그래프 분석은 어렵진 않아. 진짜.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서 슥슥슥 지나갈 수 있어. 수생식물, 수분이랑 토양에 대한 건. 자, 두 번째. 이제 식물이 온도에 의해서 적응한 형태. 그래서 아까 내가 이그샘플로 얘기했던 것처럼 상록수. 항상 푸르른 잎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상록수들이 겨울이 되더라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어떻게 버틸 것 같니? 잘. 내 얘기는 나도 하겠다. 잘 버텼으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지. 어떻게 버텼을까? 어떤 식으로 잘. 맞아요. 식물이 조금 열악한 환경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꽃을 핍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게끔 하려면 수분 스트레스를 주면 돼. 온도 스트레스. 네, 너 뒤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지들도 나 죽기 전에 뭔가 이세를 만들고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형태로 꽃을 피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형태의 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꽃은 아니잖아. 근데 온도에 의해서 나름 적응을 해야 되잖아. 겨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낙엽 지는 건 낙엽수 이미 낙엽을 쳤어. 난 지금 얘야 얘기야. 소나무. 자, 모든 식물이 다 낙엽을 다 지은 건 아니야. 그지? 낙엽수들은 그지? 여린 잎이란다.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겨울에 낙엽수들이 지금 우리 가을 되면 되게 많이 낙엽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수수 낙엽이 많이 떨쳐져 있고 우리가 막 그걸 우리가 직접 쓰진 않지만 이제 도로를 조경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다 정비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낙엽이 떨쳐지는 게 겨울을 나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광합성을 못하는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의 잎 색깔이 단풍 들죠. 그래서 낙엽수들의 잎 넓은 걔네들은 원래 지금은 되게 초록초록했잖아. 그지? 요즘 뭐 담양이나 장성 쪽에 메타세콰이어 길 보면 완전 이쁘게 울창하게 막 걔네들이 녹색으로 막 많이 우거져 있거든. 메타세콰이어 길 알죠? 뭐 그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길 있잖아요. 이렇게 몰라요? 너 육각커피 넣으면서 담양 거기를 보면 모르냐? 엄마한테 엄마 메타세콰이어 길 좀 드라이브 좀 엄마가 아프시면 안 되겠다. 아빠한테. 자, 아무튼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이렇게 유명하거든요. 선생님 하는 시즌별로 5월 아니면 5월에서부터 8월쯤엔 항상 거기를 가요. 많이. 되게 울창하게 이뻐가지고. 즐겨놔요 진짜. 수업 들어라. 그렇지 진짜. 아무튼 거기 가는데 근데 1, 2월쯤에서부터 3월이 되면 거의 걔네가 다 털려져 있어. 그러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초록색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갈색 잎들로 되어 있다거나 잎이 거의 없어. 근데 이제 3월에서 4월이 되면 잎이 또 이렇게 막 초록색으로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5월에서부터 6월까지가 무거워지는 거거든. 근데 걔네들을 다시 다 떨쳐지는 이런 낙엽을 시켜. 왜냐면 어차피 온도가 떨어지면 엽록소가 파괴돼. 녹색 색깔인 엽록소가 파괴돼서 그래서 보조색소들을 띄게 되면서 보조색소들 때문에 단풍이 지는 거야. 단풍이 들거나 갈변화하거나 갈색이 된다거나. 오케이?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보조색소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될수록 얘가 제대로 된 공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광합성을 많이 해내는 그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한시, 그냥 제철 장사야. 쉽게 말하면 봄부터 여름까지 햇빛이 쨍쨍할 때가 광합성을 많이 해서 유기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그때 잘 제철 장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저 제철 장사로 유기물 많이 저장한 다음에 걔네들이 나무나 어떤 줄기나 뿌리나 이런 것들이 잘 생육이 됐을 때 이제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광합성도 잘 못할 뿐더러 그저 보조색소들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양분 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잎을 떨치자. 그래서 낙엽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낙엽을 시키는 거야. 그게 낙엽수들이 겨울을 나는 방법이야. 오히려 더 차가운 환경에서 이 잎들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소비적이니까 광합성을 더 많이도 안 할 뿐더러. 듣고 있니 우인아? 그지? 그래서 자 낙엽수들은 낙엽을 시키는 거야. 단풍을 들고 나서 잎들을 떨치게끔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상록수는 그럼 어떻게 버티냐고. 상록수는 잎을 그대로 겨울에도 들고 있어요. 초록초록한 잎을. 있던 양분을 조금씩 남았어요. 조금씩 남았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물이 그냥 들어있는 장독이랑 장독 알죠? 항아리. 그죠? 맹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랑 거기 이제 간장이나 된장이나 이렇게 장이 담아져 있는 항아리랑 한겨울에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누구예요? 물. 왜 물은 깨지는데 간장이나 소금, 된장이 들어있는 걔네들은 왜 안 깨져요? 염분. 맞아. 어느 점? 어느 점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져요. 예. 혼합물 상태가 되면 될수록 물은 원래 0도에서 오잖아요. 표준온도, 표준기압, 유기압에서 0도에서 오는데 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야. 바닷물은 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울철에 바닷물이 얼었다라고 하는 건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조수간만에 워낙 높으니까 갯벌에 들어왔던 물들이 굉장히 물이 양이 적고 해수면 자체가 되게 낮아가지고 서해안 같은 경우는 뭐 뉴스에서 간혹 가다가 이번 겨울에는 바닷물이 얼었습니다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동해안의 바닷물들 같은 경우는 수심도 높고 깊으니까 원적을 본 적 있습니까? 강물 말고요. 강물은 어느 수준이 있어요. 강물은 염분이 높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혼합물의 특성, 혼합물 어느 점 내리는 혼합물이 되면 될수록 어느 점이 낮아져서 잘 얼지 않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상록수의 잎들은 그런 원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금 1월부터 여기 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뭐 3월, 4월, 5월 이 될 때, 그죠? 여기가 월이요, 월. 오케이? 날짜가 이렇게 달라질수록 그 식물세포의 잎에 잎세포 하나를 따서 잎세포 안에 식물의 잎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엇의 농도를 봐본 거야. 포도당의 농도를 봐본 거야. 오케이? 근데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광합성은 어디다가 양분을 저장해? 광합성. 엽록체에다가 양분 저장하죠. 엽록체에다가. 여기 핵이 있으면. 그죠?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전체적인 설계를 하시면서 담으시려고 하셔야 돼. 파편화된 상태로 개념을 담으실 게 아니라 설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담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엽록체에다가 광합성해서 양분을 거기다 저장해놓잖아. 정훈아 뭐하니? 나도 초상권이 있다. 안 찍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있었니? 아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엽록체에다가 양분을 저장한다고. 광합성 이용해서. 그래서 엽록체에다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물을 재료로 빛이 있을 때 뭐로 바꿔 저장해요? 포도당이 처음 만들어지면 녹말로 바꿔서 저장이 되죠? 그쵸? 네, 녹말 형태로 주렁주렁 바닷물이 녹말 형태로 우리가 저장해놓는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필요한 양분들을 밤사이 체간을 통해 줄기나 뿌리로 보내서 양분을 써.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녹말 형태로 여기다 바꿔서 저장해놨는데, 그지? 이 잎세포가 맹물, 여기 세포질이 맹물밖에 없어.
그지? 그럼 주변이 추워. 세포질에 맹물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얼어 터져 버리겠네. 물밖에 없어서. 얼어 터지면서 부피를 늘리면서 동파되겠네. 동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이 녹말 안에 저장됐던 이 안 엽록체 안에 저장됐던 녹말들을 풀어. 바닥류 녹말들을 잘라서 뭐가 포도당이 되게 해서 세포질에 많이 존재하게끔 하는 거야. 그럼 세포질 내부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바깥과 안의 농도차가 커지는 거지. 세포 바깥과 안의 농도차. 그래서 그런 농도 차이를 우리 다른 말로 뭐로 바꿔서 이해한다라고 하셨어? 삼투압. 그래, 삼투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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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 2월 달쯤 이렇게 포도당 함량이 올라갑니다. 이게 포도당 함량이에요. 상대적으로 엽록체 안에 저장됐던 녹말의 함량은 낮아지는 거예요. 녹말 함량. 이 녹말을 풀어다가 포도당이 되게끔 해서 식물이 버티는 거죠. 포도당 함량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당연히 삼투압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삼투압이죠, 삼투압. 삼투압, 높아진 삼투압으로 어느 점 내림 현상을 일으켜서 버텨지게 되는 거다. 삼투압의 개념이 농도차. 그지? 세포 내 용질의 농도차. 농도주가. 그지? 세포 내 용질의 농도주가. 어떻게 엽록체 안에 저장됐던 녹말을 잘라다가 세포질에 포도당이 많이 존재게끔 하여서 이렇게 버텨주는 형태니까 이런 그래프가 보인다.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보이는 거라고요. 됐죠? 이게 상록수의 한겨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물에 대한 식물에 적응했어요. 물. 당연히 물이 필요해요. 식물은. 광합성 기초 재료니까. 그래서 건생식물, 중생식물, 수생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생식물은 건조기후에 적응한 식물들이에요. 건조기후에. 오케이? 그럼 건조기후 사막 같은 곳에 적응한 식물들은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 뿌리로부터 양분, 물을 흡수한단 말이야. 길어요. 그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는데 주변에 물이 부족한 환경이야. 주변에 물이 부족한 환경인데 어떻게? 물이 부족한데 뿌리라도 더 많이 발달해서 지하수라도 뽑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어떻게 건조 기후에 존재하고 있었던 생물들은 누구냐? 누가 지금 왔다 갔는데? 음료수만 먹고 갔는데? 승리합니다. 아, 민서쌤이었어? 깜짝 놀랐네. 민서쌤이었어. 잘 지키고 있어. 어떻게 우리 학원생도 아닌 사람이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얘들이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와, 꼬실 수도 없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혹시 음료수만 먹고 가지요? 라고 했나봐. 놀래가지고. 자,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자, 식물의 수분에 관한 적응은 오히려 건조기후에 적응한 식물들, 건생식물들은 뿌리가 더 많이 발달돼서 지하수라도 빨아먹어야 됩니다. 반대로 주변이 물로 넘쳐난 수생식물. 그럼 뿌리가 많이 발달돼 있을까? 적게 발달돼 있을까? 뿌리가 발달되어진 않아요. 어차피 주변에 항상 물이 많이 존재하니까. 오케이? 여러분은 공감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제 조금 이렇게 외모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막 자꾸 DM이 오고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죠? 많겠죠?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그지 정훈아?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것처럼. 자, 여긴 물이 주변에 넘쳐나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뿌리를 발달시켜. 근데 여기는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뿌리를 되게 많이 발달시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물에 관한 적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수생식물은 물에 잠겨 있어 버리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에 좀 뜰 수 있게끔 오히려 통기 조직을 많이 발달시킵니다. 통기 조직.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자, 어디 보자. 수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프린트 거기 봐보세요. 프린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봐보세요. 오히려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줄기나 잎에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통기 조직, 동그라미 치 통기 조직. 춥지 우이나 너 추워서 많이 좋은 곳이냐? 리모컨을 이렇게. 여기까지. 야, 안 돼. 몇 분 안 남았거든? 야, 지금 이제 6분 남았어. 기다려봐. 너 하전이 갔다 오면 또 화문차사잖아. 화문차사야, 화문차사. 너 화문차사 몰라? 화문차사 몰라? 뭐야, 너 말해봐. 화문차사 모른다고? 함흥에 있는 차사. 화문차사 몰라요? 함흥도. 넌 알지? 아, 진짜로? 나 알아? 알아? 알아요. 이름이야? 가보나? 화문차사 알래.
넌 어디 가려고 그래? 너 지금 못 가겠고 막았는데 어디 가? 들어갔어 눈에. 뭐가 들어왔어? 눈에? 아, 좀 쉬어야 돼, 또? 아파. 아파? 화장실 갔다 와. 너도 화장실 갔다 와. 아, 이게 한 번 갔다 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뜻이야. 한번 찾아가. 그리고 지금 이분 걸린 야, 정훈아, 애기 죽을 것 같아. 빨리. 잘 죽어. 자, 볼게요. 통기준이 설명했어요. 통기준, 야, 수업방이었어. 나 수업해야 돼. 다 내도 수업해야 물에 대한 나름 생물의 적응의 형태들이 이렇게 되더라. 자, 자꾸 막, 그지? 네. 자, 빨래를 시켜야 되겠다. 바닥이 자꾸 끌릴 거면. 자, 이렇게 설명했고요. 물에 대한 식물의 적응했어요. 동물에 의한 적응, 동물. 사막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사막에. 알이 어때? 이 알 속에 존재하고 있던 물 수분기들을 많이 이제 분실되면 안 될 거니까 굉장히 딱딱한 형태들로 되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알이나 또는 낙타, 사막에 살고 있는 낙타에 여기 어디야? 혹이죠, 혹. 여기 물 저장하고 있잖아, 물 저장. 그리고 식물, 사막에 살고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 뭐야? 저수조지. 선인장 같은 경우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조지를 갖고 있죠. 선인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떤 형태들에 의해서 얘가 물에 의한 생물의 적응인 건지 온도에 의한 생물의 적응인 건지 뭐 빛의 세기에 의한 생물의 적응인 건지 빛의 파장에 의한 생물의 적응인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프린트 다 설명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친구들 기다리면서 175쪽, 176쪽, 177쪽까지 제가 프린트를 복사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풀어주세요. 175쪽에 있는 6번부터 해서 쭉 풀 수 있겠다.